오늘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최근 면접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교육청에서 모의 면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풍에서 제천 비행장으로 축제장을 옮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음악 공연이 관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마련됐습니다. 캠핑을 하며 영화와 음악을 즐기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원이 농촌에서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다 주변 건물까지 태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촌의 관행으로 더 이상 관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늘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히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과목 선택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면접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도교육청에서도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 등 진학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모의 면접장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제시문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한 뒤 면접장으로 들어갑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주요 대학에서 실시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미리 연습합니다. 분위기 같은 게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고 이제 답변을 구상하는 시간도 원래 혼자 했을 때는 충분히 넉넉했는데 실전에서 하니까 시간이 후루룩 가버려가지고.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실을 옮겨 다니며 다중 면접을 받고 있습니다. 면접관을 맡은 교사들은 내용은 물론 시선 처리와 시간 조정, 말하는 방식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인사부터 그다음에 앉는 연습, 그리고 적절한 어조와 속도, 그리고 시선 처리 같은 것이 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 학교에서 지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과 의대 다중 면접은 난이도가 있어 오는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충북교육청이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시문은 충북 교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책자로도 제공됩니다. 최근 면접의 변별력이 커지고 있어 첫 모의 면접 신청도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었습니다. 면접도 특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경우는 제시문 면접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대학들이 서류 기반 면접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이 심화되면서 이과, 문과 모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만큼 수능 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수능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진학 지원의 중요성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는 대중친화적인 영화제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음악영화의 장르를 뛰어넘어 영화음악 전체를 대상으로 더 대중성 있는 축제를 진행 중인데요.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지난 주말 밤 영화제 현장을 전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천 비행장 한가운데 설치된 특별 무대. 관객들이 쉼없이 뛰며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음악 프로그램 원썸머 나잇입니다. 이틀 동안 펼쳐진 공연에는 가수 데이브레이크와 바밍타이거, 다이나믹 듀오 등 11개 팀이 무대를 펼쳤습니다. 힙합부터 인디, 발라드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대중음악을 담아냈습니다. 영화 오전에 많이 보고 저녁에는 페스티벌 즐기고 있습니다. 광란의 파티입니다. 지금 너무 이런 축제를 열어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즐기고 있어요. 올해는 청풍에서 제천 도심 중심으로 무대를 옮겼고 비바람을 피해 대형 돔도 설치했습니다. 확장성 있는 대중축제로의 변화에 외지인의 발길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20%대에 머물렀던 외지인 사전 예매율은 올해 60%대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천은 처음 왔고요. 비행장에서 하는 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렇게 비행장도 올 수 있었고 다른 데서는 막 공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데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더 경험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특별하지 않나 싶어요.
영화와 음악을 테마로 한 앨범과 굿즈를 판매하는 마켓을 비롯해 코미디언이자 유튜버인 문상훈 씨가 영화 음악을 추천해주는 토크 콘서트는 2030 관객의 발걸음도 이끌었습니다. 의림지 솔밭공원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캠핑존은 휴식과 함께 축제의 여운을 이어나갑니다. 음악이랑 영화랑 캠핑을 다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즐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솔밭 밑이라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제천이라는 데 제가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실 이런 데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음악영화에만 국한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로 더 큰 영화제로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주정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영농 폐기물을 무단으로 태우다 인근 건물에 불을 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방화 연소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화재 예방과 농업인 준법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해 4월 이웃들의 제지에도 청주 자신의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다 인근 건물 벽과 펜스를 타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식의 적반하장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단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주경찰서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계 중 최고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7월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부모의 신고로 이튿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이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가뭄이 심각한 강릉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강릉은 재난선포 10일째를 맞았지만 가뭄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하 상수도 밸브를 잠근 강릉의 한 아파트. 단수 조치 이후 이 아파트가 쓸 수 있는 물은 자체 저수조에 담긴 400톤. 저수조 안전 수위인 35%까지 남은 건 300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평년보다 15%가량 물을 적게 쓰고 있지만 나흘도 못 버틸 양입니다. 강릉시는 아파트 단지 저수조 수위가 하락하면 차량으로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홍계정수장 공급에서 중단하고 소방당국과 협력해 시설별 저수조로 직접 물을 운반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릉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긴 하지만 적은 양뿐이라 가뭄 해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주민들은 물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 등에게 직접 생수를 배달하며 물 전략 동참을 유도합니다. 주민들은 변기 물조차 아끼는가 하면 화장실은 부끄럽게도 요즘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물밖에 안 내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소변을 보고 나면 한 번에 내리면 물량이 많잖아요. 평소에 적게 쓰던 일회용품 사용량을 늘립니다. 물티슈 이런 건 잘 사용 안 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이러고 있어요. 행주를 잘 안 빨려고. 강릉시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더욱 내려가 12%대로 떨어졌습니다. 해군 함정과 헬기 등으로 물을 옮기고 있지만 하루에 소모되는 수만 톤에는 턱없이 모자라 10%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1단계 조치로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단수를, 2단계 조치로 격일 단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 이후 좌파 측의 비판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알박기 방지법 처리를 예고해 논란인데요. 이러한 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때부터 뉴라이트 논란을 일으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지난달 80주년 광복절에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는 기념사로 다시 한번 자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당하며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논란에도 임기를 강조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무려 53명에 달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의 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다 내서 다시 한번 신임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을 모두 물러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해마다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하면 해임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이나 사퇴 시에도 6개월 이내 평가를 통해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사실은 뒷받침이 있어야지. 하지만 실력 있고 성과를 낸 기관장까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물갈이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0년을 해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활용을 국가적으로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그게 이번 알박기 금지법의 가장 맹점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비슷한 알박기 사례가 있었다며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직에도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이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야간 볼거리를 위해 단양군이 고수대교에 설치한 경관 분수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수대교 교량 양측에 각각 140m 길이로 설치된 경관 분수는 레이저와 빔 프로젝터, 무빙 라이트, 또 고음질 스피커를 갖추고 음악에 맞춰 무지개와 꽃잎 등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치됐습니다. 분수는 매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6차례 20분씩 가동되며 동절기에는 가동을 중단합니다. 괴산 고추축제를 맞아 유기농 괴산가요제가 지난 6일 저녁 괴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유기농 가요제에는 347팀이 출전했으며 그중 본선에 진출한 9팀이 대상 상금 1,000만 원을 두고 대결했습니다. 대상은 자작곡 달동네 애처가를 부른 괴산의 김희성 씨가 차지했고 금상에는 이연준, 은상에는 장혜진, 동상에는 괴산 수문장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옥천군이 마암 과선교와 국도 4호선 일부 구간의 통행을 오는 30일까지 전면 통제합니다. 마암 과선교는 경부선 철도 위를 횡단하는 95m 길이의 교량으로 옥천군은 지난해부터 75억 원을 들여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공사 기간 삼청 과선교나 가화 지하차도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노인들의 체육활동 확대를 위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청주 시민으로 청주시는 9,500명을 선정해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스포츠 상품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주선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8일 청주 명암저수지 일원에서 10월의 명암이라는 만남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